안녕하세요. 해나책장의 해나입니다. 제가 1년 4개월 정도 월간 해나책장을 운영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자주 사용하고 싶어서 읽은 책들을 간단히 자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한 편 한 편 자세하게 리뷰를 하고 편집을 신경 쓰는 편이라서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소개할 수 있는 최근 읽은 책들을 최대한 편집과 인용을 자제하고 소개하는 코너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해나는 뭐 읽나 첫 시간인데요. 이 시리즈가 몇 개나 채워질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환절기라 편도선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안 좋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두 권인데요.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과 독립출간물 참빈네 집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페트라 하르틀리프의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빈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추리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페트라 하르틀리프의 에세이입니다. 어느 날 빈에 사는 친구네 놀러간 부부는 그 마을의 작은 서점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에 장난처럼 응찰 가격을 써냈다가 덜컥 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문학 비평가인 주인공과 대형 출판사에 다니는 남편은 빈의 작은 마을의 서점을 인수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업 허가증을 받고 은행 보증을 받고 서점 오픈 준비를 하고 서점을 시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직원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책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오래 함께 일하게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이들의 서점 운영이 점점 본격적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가다가 2호점을 내고 대형 서점과 아마존과의 경쟁 속의 위기를 나름의 방법으로 맞서가며 하루하루 서점지기의 일상을 살아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책을 읽으며 좋았던 점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풍경 속에 내내 함께 있던 서점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해리포터 시리즈, 에라곤 시리즈, 퍼시 잭슨 시리즈 전권을 섭렵하고 빅토르 위고를 읽습니다. 저자는 잠옷바람으로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새아이의 모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책벌레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서점에서 자란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둘째는 책방지기로서의 긍지입니다. 이들은 주당 60시간을 일하며 집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아 늘 피곤해합니다. 책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들을 압도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책을 사랑하기에 자신들의 일을 사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제품을 판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정말 좋더라고요. 셋째는 서점의 풍경입니다. 애서가들이 동경할 서점의 풍경이 가득 그려지는 책입니다. 책으로 둘러싸인 모습과 마을 사람들과의 연대, 그리고 북콘서트와 낭독회 준비 등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뭉클한 감동들이 있습니다. 넷째는 서점이 보존되길 바라는 바람이 좋았는데요. 저자는 아이가 멋진 직업을 맛본 후에 혹시 서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서점이 없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서점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은 꼭 마을 서점에 가서 사고 함께 연대하고 지키려 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 서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고 자본주의 속에서 대형 서점에 맞춰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게 독립 서점들의 과제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미래일기를 생각했어요. 이 책은 2015년에 발행되었고 빈의 문화와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샘플이라 현재 우리나라의 독립서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데요. 이 책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서점지기들의 책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서점을 소중히 여기고 책과 지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는 하모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활에서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마을의 독립서점이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했습니다. 책과 독립서점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였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박찬빈님의 찬빈네 집입니다. 찬빈네 집은 박찬빈 퍼실리레이터의 우리 집 브랜딩 이야기 독립 출간물입니다. 제가 독립 출간물에도 관심이 많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도 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독립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부터 집을 인테리어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며 배우고 경험한 것들의 기록을 엮은 책인데요. 퀄리티 좋은 사진과 개인적 경험이 잘 녹아있는 글로 채워져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가는 서울집에서 촌스러운 집에 낭만을 만들어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 브랜딩 컨셉은 70년대에 지어진 80년대 음악을 듣는 90년대생이 사는 집이었어요.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자신의 공간을 디자인해 가는데요. 집, 휴식, 취향, 모임, 초대, 고양이, 그리고 홈카페가 이 공간을 채웁니다. 정원을 가지고 싶었던 작가는 옥탑 야외 공간을 개조해 캠프파이어가 가능한 야외 테라스를 만들고 이 공간에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벚꽃나무가 심겨 있고 고양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보시면 혼자 자취하는 분들의 로망을 다 압축한 집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90년대에 태어난 퍼실리레이터라 트렌드에 민감하고 요즘 스타일과 힙함과 자신의 취향을 잘 엮어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엔 내부 공간에서 외부 접점을 만드는 공간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제 오피스텔 야외 테라스를 다시 꾸몄어요. 주말엔 거의 두 끼를 거기서 먹고 책을 읽고 지인들도 초대하고 하는데 집안에서 밖이랑 연결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작가분의 옥상 라운지를 보면서 저도 옥상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책을 통해서 우리 집을 브랜딩할 때 어떤 컨셉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씩 채워가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독립출판물은 전문적인 레퍼런스보다 제작자의 개성이 잘 녹아나서 보는 재미가 있고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찬빈네 집은 레트로 감성과 개인적 취향이 브랜딩이 되는 요즘 컨셉트랑도 잘 어울리고 작가 개인의 이야기들도 재미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퍼스널 브랜딩과 집 꾸미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